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뭐 공부가 얼마나 중요하고, 뭐 그리고 이제 내가 살면서 현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과거가 더 중요한지 현재가 더 중요한지. 우리가 과거생이 있어요. 과거생, 그리고 현생, 현재, 그리고 미래. 여러분들은 과거가 중요해요?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해요? 미래가 중요해요? 네, 현재가 제일 중요하죠. 지금 내가 행복한 거, 지금 행복한 게 제일, 지금 행복하면 미래가 행복할 확률이 더 높아지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 행복이라는 것도 습관이기 때문에 지금 불행하면 미래도 불행하기가 쉬워요. 그렇다고 지금 행복한 것이 100% 나중에도 행복해질까요? 그런 건 아니죠. 지금 불행한 게 100% 나중에 10년 후도 불행한 것을 예고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러면 현재에서 미래를 생각 안 할 수는 없어요. 미래를 생각을 해야 되죠. 당연히. 너무 많은 것을 미래에다 생각을 두면 엉뚱한 결과를 초래하지만 그래도 적당히 미래는 준비해야 되는 거죠. 뭐 노후 준비 이런 것들도 지금 지금 이 순간 욜로 해가지고 욜로 맞나 이게? 욜로 해가지고 지금 다 써버리고 지금 다 해버려야겠다라고 이렇게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니까 지금 다 누리고 살아야겠다라고 하면 나중에는 미래가 참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요즘에는 욜로가 아니라 다른 걸로 좀 변하긴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미래를 준비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또 과거는 또 얼마나 중요한가? 과거에 이 생에 지금 행복하려면 과거에 복이 많아야지. 내가 전생에 복이 많아야지 이 생에 부자 되는 게 아닌가? 전생에 복이 많아야지 자식 복이 많고 또 그리고 인복도 많고 그러는 게 아닐까? 전생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큼일까? 그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이제 잘못되면 아들이 이렇게 아프거나 또 내가 아프거나 이렇게 또 투자에 실패하면 내가 전생에 업장이 얼마나 두터워가지고 자꾸 전생에 업장이 두터워서 지금 내가 이런 고초를 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사고는 과연 괜찮은 건가? 우리가 이제 현재 뭔가가 잘 안 풀리고 답답할 때 자꾸 내가 전생에 죄를 지어서 이렇게 업장이 두터워서 지금 이러는 걸까? 자꾸 전생을 소원하잖아요. 과거에 내가 복이 없다. 꼭 전생이 아니더라도 내가 복이 없어서 이런 걸 자꾸 소환해서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 괜찮을까? 그런 거 한번 따져봐야죠. 우리가 현재 현재 힘든 것이 과거로 이어져 온 거는 맞아요. 근데 나 자신의 복이 없어서 과연 내가 복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고생할까? 맞는 말이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복이 없어서 지금 고생하는 건 맞잖아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자꾸 생각하는 것은 일부 필요하지. 이제 일부 한 10% 정도는 그런 생각을 갖는 거야.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생각만 하면 내가 복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힘든 거야 라는 생각만 하면 그러면 현재 고통은 해결될까요? 지금 이것이 해결될까요? 내가 지금 과거에 복이 없어서 이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위안은 될 수 있어요. 요 복은 우리에게 위안은 줘. 아, 그래. 내가 복이 없으니까 그냥 그 모양 꼴로 사는 거지 뭐. 그래. 이제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그냥 화가 좀 덜 나. 복까지 없었다면 내가 복 많은데도 이렇게 있으면 내가 뭐지? 자기 자신에 대한 이런 게 생기잖아요. 내가 복이 많은데 지금 고통스러워. 내가 진짜 잘못됐는갑다. 내 문제가 심각한갑다.
하면서 자기 파괴가 일어나요. 자기에 대해서 자학이 일어나고 나는 문제가 진짜 심각하구나 라면서 자기를 크게 나쁜 사람으로 여기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이 없어서 그렇지 뭐 라고 생각하는 것도 필요한 거죠. 그러나 동시에 복이 없는 것과 함께 내가 지금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자기 문제를 찾아야지 해결을 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런 관계를 일체계고라고 했어요. 일체계고. 모든 것은 다 고통스럽다. 그리고 이 문제를 왜 고통스럽냐? 원인은 뭘까? 라고 하면서 원인에 대한 원인은 이럴 거다라고 제시를 했어요. 그 원인이 탐욕이죠. 욕심 때문에, 어리석음 때문에, 화내는 것 때문에, 이렇게 끝없이 뭔가를 갈구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내가 어리석어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복도 중요하지만 현재가 참 중요하다. 현재 내가 이 생에 잘못했다. 이 생에 뭘 잘못했냐? 일단은 공부를 안 했다.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너무 안 했어. 이거는 진짜 너무 큰 후회다. 이거 이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좀 해가지고 그때는 왜 그걸 몰랐을까? 그때는 그래 몰랐어. 좀 공부를 좀 해서 수학 열심히 미적분 열심히 풀고 이렇게 영어도 이렇게 달달달 성문 종합영어 달달달 하고 또 수학의 정석 좀 이렇게 열심히 좀 풀고 이렇게 해서 좀 괜찮은 대학에 갔었어야 되는데 이 괜찮은 대학에 갔었으면 그러면 이제 많은 문제가 해결됐을 텐데 문제가 덜 생겼을 텐데 공부를 안 한 것이 지금 50대가 되고 60대가 되고 이런 거 영향을 계속 미치는 거잖아요. 공부를 안 해서 생기는 게 일단 직업적인 문제가 생기잖아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했으면 연봉이 보장되는 그런 곳에 이렇게 살았을 그런 곳을 취업 직장을 가졌을 거고, 그리고 배우자도 역시 급수가 달라졌을 거라고. 여러분들 살고 있는 그런 배우자가 아니었을 수도 있어. 다른 사람을 만났을 수도 있어요. 이 공부를 안 해가지고 지금의 배우자 못났다라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렇게 그거보다도 자존감이죠. 그 무엇보다도 내가 이런 사람에 대한 자신감이 괜찮은 그 대학을 나오고 석사 박사를 하고 그러면 자존감이 그런 나 괜찮은 사람이야. 자존감이 매우 커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당당해졌을 확률이 더 높죠. 그런데 그 자식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 모든 것이 다 이러네? 라는 이런 것이 돼요. 그러면 이거는 30년 전 일이고 30년, 40년 전 일인 거예요. 오래전 일을 소환을 굳이 해야 되는 거는 이 원인이 이렇다. 공부를 안 해가지고. 그럼 지금 문제는 뭐냐? 지금 현재 나에게 밝은 미래를 가져다 주는 건 뭐겠어요? 이게 이제 그 10대 때는 작은 차이가 지금은 큰 차이를 만들어냈잖아요. 근데 현재 여기에서는 앞으로 10년 후가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10대 때 공부를 그때 다시 돌아갔으면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을 거야. 뭘 했을 거야. 라고 해서 그때 생각은 많이 하죠. 그때로 돌아간다면 이러면서. 그런데 가만 보면 지금 50대거든 60대든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10년 후가 별 차이가 안 날 수도 있어요. 나이가 70인 사람이 80대가 되면 얼마나 달라지나? 50인 사람이 60대가 되면 좀 다르네요. 그죠? 60인 사람이 70이, 70인 사람이 80이 이렇게 하는 거랑 50인 사람이 60이
이건 진짜 많이 다르네요. 40인 사람이 60인. 이런 경우에는 정말 차이가 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80이고 90이라 하더라도 그 작은 차이를 내려놓고 에이, 별 필요 없어. 에이, 그냥 이대로 살면 돼.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거죠. 10년 후 내가 80이라 하더라도 90살인 나가 될 수가 있잖아요. 80인 사람이 90살인 나가 될 수 있어요. 내가 50인 사람이 60살은 당연히 되는 거고 60인 사람이 70살, 80살 당연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을 하는 것이 10년 후, 20년 후에 나의 미래를 밝게 할까? 무엇을 하는 게? 답이 나오지 않아요? 답이 나오잖아요. 공부지. 그때도 20년 전, 50년 전에, 40년 전에도 공부였다면 지금도 공부입니다. 지금도 역시 공부는 포괄적이잖아요. 공부를 하면 되게 뭘 공부한다는 거죠? 이게 좀 여기에서 공부해서 종류를 들어가야 돼요. 공부에 대해서 종류. 어떤 공부를 해야 되냐? 인문학적인 거로 공부. 불교가 인문학적인 거잖아요. 이것은 관계 또는 자기 자신과 관계, 남녀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이런 관계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인문학을 여러분들 소설을 읽으면서 참 사람들이 이렇게 무상하게 사는구나, 이런 걸 가지고 살아가는 거, 저렇게 살아가는 거 보면서 사람이네 삶이 저런 거구나라는 걸 보잖아요. 보면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면서도 우리가 거기서 인문학적인 그 소양이 길러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 이렇게 드라마 영화보다는 책을 읽고 강연을 듣는 것들이 훨씬 더 낫겠죠. 인문학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타인과의 관계를 보는 힘을 자꾸 길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공부라면 이렇게 인문학적인 공부, 또 사회학적인 공부. 사회학적인 공부도 필요하죠. 사회학적인 공부라면 복지라든지 정치라든지 또 뭐가 있나요? 복지, 정치, 역사. 복지나 정치, 역사 이런 사회학적인 이런 공부도 필요해요. 점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나이가 더 많아지고 노인 문제, 또 자살 문제, 또 그 이혼 문제, 뭐 등등의 어린이 애들이 줄어드는 인구 소멸에 관한 문제, 지방 소멸에 대한 문제, 뭐 국제 문제도 있죠. 국제 문제 이런 것들도 알아야죠. 이런 것을 아는 거, 다 인문학이 들어가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 지적 영역이 더 높아지면서 지혜가 생기고 자기 자신의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리고 역시 경제학적인 것, 인문사회뿐만 아니라 경제학적인 것도 알아야 되겠죠. 경제학적인 것들도. 당연히 경제는 우리 삶하고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외교나 역사를 많이 안다고 해서 밥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밥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외교, 이렇게 장기적으로는 밥이 생겨요. 저는 정치, 외교, 사회, 정치, 복지 이런 것들을 많이 알면 알수록 장기적으로는 다 밥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당장 밥이 되는 건 아니고 밥과 연결된 건 경제잖아요. 경제학적인 거. 경제학은 우리 투자에 관한 재테크에 대한 모든 것도 경제에 들어가는 거죠. 뭐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를 뿐만 아니라 이제 뭐 1인당 GDP라든지 뭐 이제 경제의 3요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경제학적인 이런 것들이 내 삶과 직접적인 연관을 가져요. 나이 80인 사람이라고 해서 재테크를 안 하는가요? 필요 없는 건 아니잖아요. 나이 80이라고 해서 우리 그 자본주의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정부에서 돈을 받아서 살기도 하고 자기가 예적금을 통해서 있는 것을 가지고 쓰기도 하고 배당을 받아서 쓰기도 하고 부동산 뭐 등의 이런 것들을 대출 받아서 노후 생활을 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또 자식에게 용돈을 받아서 쓰기도 하고 등등의 것들이 다 여기 경제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나이 80이 먹었다고 해서 밥을 안 먹고 사는 건 아니에요. 옷을 안 사고 사는 건 아니니까 뭘 이렇게 소비를 안 하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여행을 안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경제학적인 것도 공부도 같이 해야 되겠죠. 이 가운 보면 이 세 가지 인문, 사회, 경제 이런 것들은 나를 그럴듯한 사람으로 만들어요. 유능한 사람, 능력 있고 일머리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죠. 나이가 이게 70이 먹고 80이 먹어도 인문학도, 사회학도, 경제학도 계속해서 공부를 하면 애들 내 자식보다도 오히려 더 똑똑한 사람으로 계속 있을 수 있어요. 관심을 가지고 80이 돼도 90이 돼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는 거죠. 요즘에는 이제 AI가 완전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의 모든 뭐랄까요? 세상의 모든 이슈를 다 빨아먹고 있죠. AI가 뭐 무슨 공룡처럼 회오리 바람처럼 다 빨아들이고 있어요. 근데 AI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라. AI가 뭐지? 그래, 알파고 해가지고 바둑 해가지고 이제 누구죠? 그때 누가 이겼지? 4대1로 그래, 이세돌 해가지고 겨우 한 판 이겼는데 그 뒤로는 뭐 다른 세계 유명한 바둑이라든지 아니면 체스라든지 유명한 그런 기사들 모두 다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 이세돌만 한 번 이겼어. 전부 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이 AI를 이겨본 적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AI가 몰고 올 사회 변화, 어쩐지, 어떻게 변화하는지 우리가 아무도 몰라요. AI를 우리가 플러스해서 우리가 쓰면 현재는 되게 좋은 거 많아요. 내가 교사인데, 이렇게 1년 동안 공부할 분량이 이만큼 있고 시험 문제를 자꾸 내야 되잖아요. 교사는, 고등학교 교사는 시험 문제를 내야 돼. 시험 문제, 몇 날 며칠 고민해서 딱 내면 힘들어. 다른 것도 해야 되는데. AI에게 이제 내가 시험 범위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책 한 권을 주고 여기서 여기까지 범위를 지정을 해주고 시험 문제 50문제를 만들어 놔. A급으로, B급으로, C급으로 아니면 다른 거 뭐랑 접목해서 해놔. 그럼 AI가 50문제를 몇 시간 안에 쫙 뽑아준다고요. 그럼 나는 몇 날 며칠 고생 안 하고 AI가 보고 이거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할 수 있다는 거죠. AI가 스스로 글을 짓는 것은 아직 초등학교, 중학교 수준밖에 되지 않아요. 중학교보다 낫다. 글 짓는 거, 쓰는 것이. 그런데 내가 글쟁이라면 내가 글을 이만큼 써놓고 AI한테 수정을 맡겨. 여기서 좀 더 고급스럽게 아니면 대중에게 통용되게 잘못된 부분? 아니면 다른 어떤 줄거리가 또 내가 소설가라면 어떤 것이 더 대중성이 나을까? 등등의 이런 것들을 AI한테 이제 부탁을 해. 그럼 AI가 쭉 읽어보고는 본인이 조언을 해줘. 그럼 더 훌륭한 소설이 나올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노래를 만들어도 AI에게 시켜서 만들기도 하지만 내가 노래를 작곡을 하고 나서 아니면 이런 식으로 작곡을 좀 해봐 라고 하고 거기에 내가 수정을 좀 해. 그럼 아주 훌륭한 작품이 만들어질 수도 있죠. 그림도 마찬가지고 다른 것들도 시험 문제 제출하고 이런 것들도 그런 거 논문 쓰는 것들도 이제 논문을 AI에게 시키면 아직 그 수준이 많이 못합니다만 AI를 통해서 하면 변호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니 여러분들이 어떤 뭐 이렇게 어떤 서류를 들고 와가지고 저 이혼할 건데요. 근데 어떻게 그거 갖고 와가지고 좀 복잡한 이혼 관계, 복잡한 상속 관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상속은 요즘에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상속 관계를 갖고 와. 내가 그걸 맨날 며칠 막 파헤치고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들어. AI에게 먼저 일을 시켜.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 변호사, 판사, 뭐 의사, 뭐 수술하는 이런 것들도 이렇게 AI에게 딥러닝을 자꾸 수술하는 장면을 사진을 많이 동영상을 많이 확보해서 AI에게 딥러닝을 시키면 그러면 지금 메스가 필요한지 지금 폐를 어떻게 갈라야 되는지 수술을 어디 부분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AI가 옆에서 많이 도와준다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를 지금 확실히 많이 변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AI에 대해서 지금 쓰고 있느냐?
듣는 사람도 몇 명 안 돼. 봐봐. 여기 있는 사람, 여러분들 지금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이야기를 별로 못 듣잖아요. 절에 와서 스님한테는 얘기 듣지. 다른 데는 듣지도 않아. 여러분들은 텔레비에서 이런 교수님들 한 분씩 나와서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는 안 듣고 텔레비 틀고 이제 다른 드라마 나오는 거 보고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는 재미없다면서. 그런데 사실 이게 인문학이 이 AI가 세상을 변하게 하는 아주 빠르게 변화하게 하는 것들이잖아요. 여러분들 챗 GPT 써봤나요? 네. 다운받아서 좀 써보세요. 그 챗 GPT가 AI의 첫 신호탄을 올렸잖아요. 그래서 검색 엔진으로나 여전히 네이버 쓰고 뭐 구글 쓰고 그러는데 이제 챗 GPT의 검색 엔진은 아니지만 이걸 황룡사를 소개해 주세요. 이러면 쭉 이렇게 쭉 뜨고 아니면 백범 선생을 설명해 주세요. 그럼 백범 선생 다 이렇게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게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거 쓸 수 있어요. 그냥 그 어플에 들어가서 그 플레이스토어 들어가가지고 챗 GPT 쓰면 그냥 나와요. 그리고 그걸 다운받아서 설치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질문 한번 해보세요. 검색하듯이 하면 돼요. 근데 황산 스님 얘기는 별로 안 나와요. 황산 스님도 유명한 스님인데, 이게 뭐, 내가 그걸 보고 그러니 챗 GPT가 별로 효과가 별로 없구나. 이게 성능이 많이 떨어지구나. 이러면서. 네, 그거 맞아요. 검은색 바탕에 있는 챗 GPT. 이게 아주 실력이 일천하고 나면 이거 못 쓰겠다라고 하는 것이 나를 검색하니까 제대로 안 나오더라고. 그래야 신심이 안 나. 제대로 안 나온다고. 자세하게 안 나온다고요. 자세하게 안 나와서 이거 별로 쓸만한 게 아니구나 라면서 이제 그렇지만 자세한 건 또 자세하게 아주 잘 나오고 그렇습니다. 왜 써보라고 하냐면 그런 것이 이런 우리가 현재 삶에 살아가는 내가 이렇게 뒤처지지 않고 최소한 이제 뒤처지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꾸 써보면 그 괜찮아. 일머리가 좋아져요. 우리 이제 그 공부를 아까 세 가지 공부를 하겠죠. 근데 인문, 사회 그리고 경제. 이 인문, 사회, 경제 공부가 나 자신의 마인드를 변하게. 인문학적인 것은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오늘 지금 이 순간 나를 행복하게 하는 5가지를 쓰세요. 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매일같이 쓰는 것은 인문학적인 공부가 바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인문학적인 공부가 바탕이 되면 쓸거리들이 되게 많아요. 하루 종일 방에서 그냥 이제 오늘 하루 종일 방에서 뒹글뒹글했어요. 아무것도 5가지 쓰려니까 없네요. 이거는 이제 내가 인문학적인 이런 소양이 별로 없다. 소양이 별로 없어서 생각나는 게 하나도 없어. 인문학적인 소양이 좀 커지면 커질수록 보고 듣고 느끼는 역량이 더 많아져요. 보는 것이 달라져요. 보는 것이. 보는 시선이 뭐 이렇게 연등 있고 바닥 있고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연등의 역사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연등은 어디서 오는 거지? 5가지를 연등을 보니까 그 옛날에 부처님 당시에 빈자 1등이 생각이 나. 그 어렵고 힘든 사람이 겨우 맨날 동냥하는 거지가 그래도 부처님 전에 등을 올리겠다라고 그렇게 해서 없는 돈 가지고 기름집에 가가지고 막 그 한 푼 이거 가지고 기름 사가지고 했는데 조그만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등이 밤새 꺼지지 않고 안한존자가 끌려고 해도 꺼지지 않고 밤새 켜져 있었다는 얘기가 생각이 나잖아요. 여러분들 그건 다 그 얘기는 다 알잖아요. 몰라요? 그 얘기는 다 알아요. 그게 이제 인문학적인 소양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부처님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알면 이 등을 보면 그런 생각이 나잖아요. 그런 생각이. 이 핸드폰을 하루 종일 밤에 방에 뒹글뒹글 한다고 해서 핸드폰을 안 만져나? 이 스마트폰을 갤럭시를 보면서 이 갤럭시라는 단어가 우주, 스페이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걸 떠올릴 수도 있는 거고, 핸드폰이 있으니까 우리나라 삼성전자, LG전자는 핸드폰 하다가 망했네. 뭐 이렇게 뭐 이런 생각이 날 수도 있고, 핸드폰이 우리나라를 먹여 살려줬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뒹굴뒹굴 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장판 같은 거 LG화학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세상에 우리나라가 화학의 이런 세계적인 화학의 나라가 됐네. 이런 것들을 이거 모두 다 이렇게 인문, 사회, 경제 이런 것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것에 감사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강화마루 이렇게 얼마나 좋아 이 강화마루 세상에. 여러분들 어렸을 때 여러분들 장판 비닐 장판 다 생각나죠? 뭐 하다가 이렇게 끓기면 이렇게 카톡가루 쭉 하면 쫙 다 나가고 이제 이 장판들 방에 불 때고 그러면 장판에 이게 뭐 연기 올라오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옛날에 다 그렇게 구들장 밑에 다 살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지금 이제 보일러에 다 이렇게 해가지고 강화마루 쫙 깔아놓고 이제 이렇게 방은 창문 밖을 내다보면 야 울산에 아파트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구나 이러면서 이런 것도 옛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런 것들이 다 인문사회 경제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생각의 영역이 넓으면 주변에 둘러보는 것만 해도 들리는 것만 해도 그래서 지금 너무 행복하구나 라는 것이 끝없이 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내가 순간을 느끼는 거죠. 느낄 때 이 순간은 정말 행복해. 이러한 이유로 행복해. 저러한 이유로 행복해. 이런 것을 찾을 수 있을 때 행복의 그 느낌은 아주 강화되고 흔들리지 않고 미래까지 계속 이어질 10년 후에도 행복할 수 있고 20년 후에도 행복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번 백중기도에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49일 동안 이렇게 쭉 매일 같이 쓰다 보면 이것이 습관이 되고 이 행복한 마음이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그걸 극복해내는 행복을 또 갖기 때문에 그래서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행복의 그 밑거름이 돼서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잘 잡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런 소양은 중심을 잡아서 우리가 어떤 때 이제 힘든 게 선택의 문제가 참 그래요. 누굴 만나느냐, 어디를 가느냐, 어디다 투자를 하느냐 등등이 나의 미래를 좌우해서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좋은 곳으로 나를 이끌기도 해요. 근데 이 선택이 어떤 때 문제를 일으키냐면 내가 흥분했을 때 흥분이라는 것은 좋아서 흥분할 수도 있지만 기분 나빠서 흥분할 수도 있거든요. 화가 난다든지 우울이 있다든지 막 답답하다든지 막 이렇게 그 신경 정신적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런 게 있으면 이게 선택이 항상 종종 문제가 생겨요. 말 한마디라도 엉뚱한 말을 내서 상대에게 상처를 줘. 황룡사 다니는 거 너무 행복하잖아요. 좋잖아요. 그런데 말 한마디나 행동 한번 뭐 해서 버럭 화를 낸다든지 뭘 지시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그거 하나 때문에 이제 사람들하고 막 이렇게 갈등이 생겨서 내가 이러려고 저래 다니나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 절 다시는 안 하나 이러면서 안 나오고 막 이럴 정말 5년 10년 정말 신심 있게 정말 행복하게 열심히 다녔는데 가만 보면 내가 무슨 정신이 들었는지 그때 정신을 잘못해서 말과 행동을 단 한 번 또는 며칠 잘못할 때 그러면 그 이후에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 또 내가 말과 행동을 잘못할 수도 있지만 잘못 들을 수도 있어. 잘못 듣고 잘못 볼 수도 있어. 이게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마음의 어딘가 저편에서 문제가 반드시 생겨요. 사람들은. 제가 명리학을 여러분들한테 공부하라고 자꾸 하는 것은 시기에 따라 사람들은 편인이 올 때가 열흘에 한 번은 반드시 편인이 오고 열흘에 한 번은 반드시 편관이 와요. 이 편인과 편관은 잘못된 생각, 오해를 하는 게 편인이에요. 자기 방식으로 생각하는 게 편인이고 편관이라는 것은
일이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사건이 지나가다가 돌 맞는 게 평간이라는 거예요. 난 잘못한 거 없는데 돌이 막 떨어져. 지나가다가 그 차들이 막 나한테 들이받으려고 나한테 오고 있어. 그런 일이 생기는 게 평간이에요. 그럴 때 내가 이제 상황 판단을 잘해서 피한다든지 아니면 한 대 맞을 수 있어. 지나다가 돌 맞을 수 있어. 그런데 그런 것들을 내가 평상시에 마인드가 괜찮으면 그걸 극복해내는데,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서 내가 화가 나고 우울하고 아니면 이렇게 그 무시당했다는 이런 흥분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편인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사건 사고는 끊이지 않아요.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으니까 내가 이렇게 마음을 다스리는 소양이 약한 상태면 또 이게 심리도 이게 사이클이 있다고, 편인 편감만 오는 게 아니라 심리가 이렇게 탄탄한 상태, 약한 상태가 있어요. 이 약한 상태는 조금만 건드려도 버럭 화를 내거나 욕심이 나거나, 여러분들이 이제 그 보험을 팔고 싶으면 이런 사람한테 가서 팔면 돼. 가가지고 뭐 이렇게 이래요 저래요 하니 불안을 자꾸 자극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래요? 제가 가입할게요. 들어줄게.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 있으면 저거 뭐 하려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관심 없어. 그래서 이런 것처럼 이 유혹에 약한, 또 칭찬에 약한, 또 비난에 약한 상태가, 이런 상태는 반드시 오기 마련이에요. 그걸 이해를 하자라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하면 사람을 상대하는 그런 사람과의 관계에서 많이 이제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인문학적 소양을 더 늘리는 것은 또 정치, 경제, 사회학적인 또 종교학적인 이런 소양을 늘리는 것은 1차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경제에 대한 것들도 중요한데 경제 얘기는 하려니까 시간이 좀, 재테크는 무조건 해야 돼요. 여러분들. 나이가 80이 먹어도 정부에서 매달 30만 원 받아도 그 중에 3만 원은 좀 어떻게 좀 재테크를 해야 돼. 그렇게. 그 얘기는 좀 나중에 또 하도록 합시다. 성불하세요.